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아까 느바 영상을 올려놨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간 경기들이 다 끝났죠. 지금 시간이 저녁 9시 40분입니다. 주간 또다시 적중을 하면서 올킬이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오늘 모비스 플랜이 정말 많이 몰린 날이었는데 저 역시도 모비스 플랜이 틀려서 두 조합 중 한 조합만 적중하게 되었습니다. 2.4배 배당이 제가 평소에 가는 배당보다는 확연히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조합이 3.1배였나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첨금을 똑같이 맞춰 가시라고 꼭 그렇게 하시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좀 비율이 2.4배지만 5대5가 아닌 좀 비율이 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간 4일 연속 적중을 하게 되었고요. NBA는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 안 하고 우선은 제가 주간 영상은 굉장히 낯서시죠.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선 시범 경기에서 시범 경기는 사실 그렇게까지 막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자, 시범 경기에서 보시기 좀 편하시게 순위만 딱 정리해 놨어요. 시범 경기 팀 타율 순위, 홈런 개수 순위, 득점 순위, 그죠? 그리고 팀 평균 자책점 순위. 순위가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겁니다. 평균 자책점은 높은 순위 아니라 낮은 순위입니다. 롯데가 의외로 시범 경기에선 평균 자책점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됐건 이 실점하고 평균 자책점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시다시피 이게 날씨가 추워가지고 5이닝까지만 소화를 했던 경기들도 몇 개 있었고 각 팀마다 소화한 이닝 수 자체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 그냥 이거는 그렇게 참고가 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준비를 해봤고 그러고 이거는 개막전 최근 3년 동안 개막전의 결과들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게 순서대로예요. 이게 2022년, 2023년, 2024년입니다. 이렇게 22년, 23년, 24년. 제가 이 3년 동안의 개막전 결과를 보면서 어떤 좀 특이성이 있는 팀들의 기록만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하나는 지금 3년 연속 패배를 당하면서 개막전 지금 3년 연속 다 패배를 당했었고, 그죠? 그리고 LG는 최근 3년 개막전 모두 6득점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비록 이때는 6득점을 내고도 졌지만 전 시즌에도 8득점을 내면서 개막전에도 굉장히 좀 핫한 그런 빠따를 좀 과시를 했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패배를 했다라는 걸 좀 쓴 거고 SSG가 좀 주목할 만하죠. 3년 연속 4대 0, 4대 1, 그리고 5대 3, 다 승의 언더였습니다. 개막전에 SSG는 세 번 모두 개막전에 상당히 강한 점, 그리고 이 아무래도 좀 노장팀답게 체력이 아주 만빵일 때 마운드도 굉장히 두터웠다 라는 점을 좀 캐치할 수가 있었고 NC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언더 개막전 지금 3년 연속 NC는 다 언더였습니다. 3경기 연속 3년 연속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 역시도 여기 이거 체크돼 있죠. 역시도 다 8점 이하의 언더였다라는 점도 캐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9개 5경기는 이렇게 데이터 정리를 했습니다.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늘은 이 9개는 제가 대본을 아예 안 썼거든요. 즉흥적으로 할 거고 제가 오늘 영상 제목에도 달아놓겠지만 초안 분석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약에 이번 분석에서 LG 승복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조합에서는 롯데 프렌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자, 이건 우선 전 시즌은 LG가 홈에서 빨간색 칠한 이유가 있어요. 홈에서 어찌됐건 홈 원정 따지지 않고 양팀 헤드 투 헤드 상대 전적은
누구나 쉽게 그냥 검색 한 번만 해도 알아보실 수 있겠지만, 이 LG가 잠실에서 LG 홈에서 롯데전을 펼쳤었던 걸 쉽게 알아보시기 좀 번거로우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어, 범위도 좀 좁아지는 것도 있고, LG가 홈에서 롯데를 상대했을 때 총 7번을 맞붙어왔고, 5오바 2언더, 상당히 오버가 좀 높았고요. 그리고 LG가 4승 3패, 홈이었음에도 압도적인 그런 전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평균 득점이 양팀 모두 5.4점으로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전 시즌 롯데가 LG 원정 경기에서 팀 타율 홈런 몇 개 쳤는지, 그리고 LG는 홈에서 롯데 상대로 팀 타율, 이제 농구 시즌이다 보니까 좀 에러가 있었네요. 홈런 2개. 자, 그리고 LG 선발은 7이너스죠. 새로운 용병입니다. 새로운 용병 투수인데, 시범 경기에서는 딱히 좋았다고 볼 수는 없죠. 두 경기 모두 실점을 허용했고 3.1이닝 3피안타 피홈런까지 허용을 하면서 3.1이닝 동안 1볼 내시면 많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뭐 어찌됐건 거의 3.1이닝 동안 3실점이면은 당연히 선발 투수 치고는 좋은 피칭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피칭을 좀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등판에서는 SSG 전에 4.2이닝 동안 6피안타, 이닝수 대비 굉장히 많은 피안타를 허용했지만 위기관리 능력이 좀 발휘가 되면서 2실점만 하는데 좀 그쳤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좀 제구력 불안을 좀 노출을 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염경엽 감독이, LG 감독이 시리노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은, 애리조나에서 던지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내가 LG에 부임해 있는 동안에 봤던 용병 투수 중에서 가장 좋은 용병인 것 같다라는 말을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뭐 평가를 받는 게 고속싱커, 하이패스트볼, 그런 스플리터, 피칭 디자인은 아주 완성적이다. 뭐 이런 평가를 또 내렸습니다. 근데 전형적으로 맞춰 잡는 투수예요. 이게 시범 경기 때만 보더라도 7.3이닝, 그러니까 8이닝 동안에 꼴랑 3삼진이었습니다. 8이닝 동안 3삼진이면은 전혀 뭐 파이어볼로랑은 거리가 아예 멀죠. 전형적으로 완전 생 맞춰 잡는 유형인데, 시범 경기 중에 아웃카운트 10개 중에 8개가 다 땅볼 유도였다. 즉, 내야 수비 바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오지환, LG 주전 유격수인 오지환의 아주 수비력이 좀 중요한 그런 선발 투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롯데 선발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반주입니다. 반주고 좌투수입니다. 전 시즌 LG 상대로 6.1이닝 6피안타 2피홈런, 문보경하고 박동원한테 피홈런을 허용하면서 3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을 했지만 꽉 채운 퀄리티 스타트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시범 경기에서도 4이닝 3피안타, 무려 기아 상대로 상당히 볼넷 없이 7삼진, 정말 좋은 피칭을 좀 보여준 바가 있었고요. 근데 저는 물론 올 시즌에 평가를 받았던, 전 유튜브 야구 관련 유튜버 최근엔 정말 많잖아요. 뭐 이대호 선수도 유튜브를 하고 있고, 강정호라든지 뭐 이런 정말 유명한 야구 선수들이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뭐 이번 시즌 순위, 뭐 전력 예상 같은 거를 거의 정말 많이 봤는데, 대표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LG도 올 시즌에는 상위권 예상을 못 받는 팀이고, 롯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5강 안에 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한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LG는 그래도 롯데보다는 전력이 좀 낫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긴 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가 홈 개막전이고, 홈 개막전이라는 점, 그리고 롯데가 아시다시피 홈발을 유의미하게 받는 팀이잖아요. 이 부산 사직 야구장에서. 그리고 이번에 사직구장이 아시다시피 펜스를 좀 공사를 해갖고 좀 바꿨거든요. 그래갖고 좀 변화가 있고. 근데 어쨌든 여기는 잠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도 만약에 이 경기를 보면은 LG 승 쪽이 그래도
개막전 홈 개막전 첫 승리는 1차전만큼은 LG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우선 초안으로는 이렇게 봤던 경기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반즈는 그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걸 말 안 했는데 이건 제가 이걸 써놓는다는 걸 좀 깜빡을 했네요. 정신없다 보니까. 자, 반즈가 LG 상대로 이 3년 동안의 기록을 제가 이거 즉흥적으로 빨리 이렇게 좀 쓰자면은 22년도에 2승 2패 3.09 그리고 피안타율이 2할 4푼 7리였습니다. 그냥 점은 소수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0승 3패 우선 전적 자체가 그리고 방어율 7.64 그리고 피안타율이 3.3 3할 3푼 8리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전 시즌에는 0승 0패 승리 없었고 그리고 방어율 4.26 피안타율이 2할 4푼 0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주목했던 점은 반즈가 LG 상대로 승리 운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딱히 강한 느낌도 아니죠. 지금 우선 2년 연속으로 방어율이 다 4 이상 넘어간다는 것부터가 일선발치고는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 피안타율도 사실 2할 4푼이면은 무실점 기대치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고 무엇보다도 2년 동안 LG전에 등판을 해서 승리 투수가 된 적 없이 오로지 노디 시전 아니면 패전밖에 없었다라는 점도 저는 꽤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토대로 LG 승 메인으로 언어반은 아직 감을 못 잡겠네요. 이 경기는 시리노스가 아직 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죠? 시리노스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SSG랑 두산 경기인데 이것도 아까 뭐 설명해 드렸으니까 똑같이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선발 투수 앤더슨 그죠? 우투수입니다. 시범 경기에서는 삼성전에 4이닝 2피안타 3삼진 1실점 잘했습니다. 뭐 사사구도 볼넷도 없었고 그리고 LG전에는 5이닝 7피안타 2피홈런 7실점 6자책점 6자라고 썼는 게 6자책점 굉장히 털렸어요. 5이닝 동안 7실점 아주 좀 매섭게 얻어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한 점은 생일입니다. 이 개막전에 내일 그러니까 3월 22일 날이 앤더슨의 생일이에요. 나무위키 가보시면 압니다. 앤더슨 검색하셔갖고 생년월 자체가 032예요. 그러니까 생일입니다. 이 당일날에. 그러니까 개막전 선발에다 생일 버프까지 좀 기대할 만한 그런 여건이 좀 깔려져 있죠. 9위는 정말 좋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런 것처럼 얘가 한번 흔들리거나 뭐 주자 나가 있을 때 막 정말 얘가 정신 못 차리고 볼 빠지고 막 이런 그런 딱 누가 봐도 멘탈 완전 안 좋은 그런 유형이란 말이죠. 근데 어찌됐건 이건 개막전이고 홈 개막전이고 그러고 생일 버프까지 받으니까 좀 저는 이번 경기만큼 멘탈 흔들릴 일 없이 좀 호투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두산도 타선 기대치가 솔직히 이번 시즌에 뭐 까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단 말이죠 사실. 자, 우선 두산 선발은 콜어빈입니다. 저는 사실상 이 용병 중에 가장 기대치가 좀 높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를 좀 갖는 용병 투수예요. 좌투수고 보시다시피 시범 경기에서는 3이닝 4이닝 던져가지고 피안타도 막 많지가 않았고 볼넷이 없었다는 게 제일 고무적이죠. 0볼넷 0볼넷 삼진도 양껏 잡았고 이닝수 대비 아주 삼진 아주 잘 잡고 볼넷 없이 싹 다 무실점 아주 기가 막힌 피칭을 시범 경기 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구대장 이대호 선수 유튜브 채널에서 그 이승엽 감독 만나러 일본 전지훈련 하는데 가서 만나서 이 콜업인 던지고 있는데 공 받고 있는 양의지한테 볼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공빠른 유희관이에요. 제구력이 정말 미쳤습니다. 이렇게 양의지가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정말 기대치가 높고
그죠? 그리고 MLB에서도 우리한테 좀 익숙한 선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제구력 좋고 제구력 변화구만 우선 조난해서 놀아도 사실 이 토종 타자들한테 막 철저하게 얻어 터지고 이럴 가능성은 좀 희박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콜업이는 호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막전부터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맨으로 언더 보는 게 제일 낫다라고 봤어요. 우선은 당장에는 SSG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개막전 3년 연속 언더를 승의 언더를 기록하다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선발만 봤을 땐 그래도 콜업인 쪽이라서 두산의 두산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까지 좀 서브로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생일 버프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홈 개막전이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승패 접근보다는 언더 쪽으로만 접근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9.5 기준으로 생각을 했던 경기입니다. 삼성하고 키움 경기는 자 후라도가 키움의 1선발 선수였던 후라도가 삼성으로 왔습니다. 오투수고 그 시범 경기에서 정말 안 좋았습니다. 두산전에 3.2이닝 5피안타 3실점 3.2이닝 동안 3실점이면은 털렸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기아전에도 4이닝 10피안타 6실점 5자책 완전히 심하게 털렸죠. 시범 경기에서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리고 이 개막전 첫 등판부터 신정팀을 상대를 하는데 뭐 어떨지. 근데 키움이 아시겠지만 시범 경기에서 뭐 홈런은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쳤죠. 아무래도 이제 타자 용병이 두 명인 팀이다. 카디네스랑 그죠? 삼성에 있었던 그 타자랑 야세 푸이그가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용병 타자가 두 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키움은 아시다시피 1선발이 지금 이번에 등판하는 로젠버그 말고 2선발부터 하영민이 뭐 김유나 이런 토종 애들도 2, 3, 4, 5 선발을 깔아놨기 때문에 키움은 이 로젠버그 등판할 때만 뭐 언더를 째리든지 아니면 키움 승을 뭐 노리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겠고 하영민이는 뭐 전 시즌에도 약간 주사위 굴러가는 애였으니까 좀 피칭 흐름 같은 거, 뭐 제구, 뭐 이런 거 같은 거 지켜보면서 나머지 토종 선발일 때 뭐 오바를 노리든지 아니면 키움 반대 마인을 노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번 시즌 배팅 방향을 좀 잡아야겠죠. 그리고 후라도가 전 시즌에 개막전에 온팡지게 털렸던 거 4이닝 7실점 기억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로젠버그 같은 경우는 우선 첫 등판 NC전에서는 좀 약간 불안한데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 두산전에 아주 극찬을 받았습니다. 5이닝 동안 2피안타 7삼진, 7삼진인데 이게 아시겠지만 야구장 이 시범 경기에 전광판 보면은 이 회전수까지 공 던질 때마다 떴단 말 숫자가. 근데 로젠버그가 이 회전수 자체가 넘사벽급으로 떴습니다. 2300에서 2500이 거의 계속 나왔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 로젠버그의 이 그리고 투구 내용은 두산전에 이 7K를 따냈던 이 과정 자체는 정말 많은 극찬을 받고 많은 기대감을 키웠습니다만 까봐야겠죠 사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당연히 키움 반대로 상당히 극정배를 받은 경기잖아요. 근데 이 후라도가 약간 불안감이 있어요. 시범 경기 때도 안 좋았고, 그러고 전 시즌 개막전에도 원판기가 털렸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후라도가 인터뷰로 아시겠지만, 나는 키움 타자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약점을 알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만, 키움의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중에서 한 4, 5명은 전 시즌하고 그러니까 후라도가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 말은 약간 허언일 가능성이 좀 있고 근데 이건 좀 까봐야 후라도는 개막전 피칭 내용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굳이 보면은 근데 굳이 보면 이 경기 키움 경기는 전 로젠버그 후라도
개막전은 어지간하면 오바 조합에도 오바 피하는 게 좀 좋거든요. 삼성이 이건 제일 오늘 이 9개 5경 중에 제일 똥배입니다. 삼성승이. 근데 삼성승은 좀 한번 좀 지켜보고 내일 좀 구매율이나 뭐 이런 거 좀 움직이는 것까지 좀 보면서 결정하는 쪽이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뭐 초반 분석이라 그런지 명쾌하지가 않네요. KT랑 하나 경기는 헤이수스도 익숙한 투수죠. 좌투수고 키움에 있었다가 이번에 KT로 오게 된 그런 선발 투수입니다. 시범 경기 때는 3이닝 2피안타 2실점 2볼넷. 뭐 삼진은 괜찮게 잡았지만 위기관리 능력은 안 됐다고 봐야겠죠. 2피안타 맞고 2실점 줬으면은 전 시즌 수원에서 딱 한 번 등판해서 가지고 이제 KT가 이제 홈팀이 됐으니까 수원구장에서 많이 등판을 하게 되겠죠. 이런 기록을 찍었었고. 근데 게이수스는 전 시즌에 제일 주목받았던 요소가 좌타자 킬러라는 이 아주 기가 막힌 좌타자 상대 전 시즌에 홈런 한 방도 안 맞았습니다. 피안타율 자체도 2할 0푼이면 굉장히 훌륭한 편이고. 근데 하나의 이 전체적으로 이 9명 중에 한 3명, 3, 4명 정도가 좌타자일 건데, 한 2번이나 3번, 아니면 이 플로리얼이 3번 아니면 4번으로 나올 건데, 2번 아니면 3번, 4번, 이 정도 중심 타선 중에 2명이 좌타자란 말, 문현빈하고 플로리얼, 용병, 얘 2명한테, 충분히 좋은 투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린 거고, 이 폰세라는 애는 아시다시피 좀 유리몸으로 좀 그 유명한 애입니다. 유리몸이고 대놓고 자 시범 경기에서는 얘가 그 뭐야 아까 누구였죠? 코러빈이랑 똑같이 두 경기 등판에서 다 무실점 피칭을 했었던 엄청난 피칭을 보였어요. 그래갖고 얘가 결론적으로는 류현진이 제끼고 개막전 선발로 낙점된 건데 아시다시피 이번 시즌에 하나가 그 새 구장 하나 뭐야 대전 볼파크 뭐 이렇게 새 구장을 지었죠. 그래서 올 시즌에 이번 경기는 원정 경기다 보니까 이 신구장 개막전은 아니고 이제 얘네가 홈으로 돌아가는 경기에서 신구장 개막전을 펼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얘가 폰세가 개막전 선발로 낙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테이션상 신구장 홈 개막전 등판이 이 폰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완전히 하나 입장에서는 팀의 상징적인 선발 투수는 류현진이 지금 부상 중도 아니고 멀쩡하잖아요. 근데 류현진이 제끼고 개막전 선발로 폰세를 올린 거는 지금 하나 팬들한테는 좀 반발이 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뭔 말이냐면은, 야, 이거 류현진이 개막전 선발하고 우리, 신구장 선발로 등판시키는 게 로망이고, 우리한테는 별 바라던 그림인데, 이거 폰세로 가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얘가 시범 경기 때 정말 잘 던지고 그랬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면서도 그럼 류현진이 제끼고 폰세 냈으니까 무조건 이겨야 된다 개막전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가 그러고 이 야구 채널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시즌에 하나를 굉장히 다크호스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5강에 무조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거진 대부분이 하나를 5강 안에 들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정말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본 영상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뭐 엄상배기가 오고 뭐 이래가지고 선발진 좀 안정화됐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 이게 좀 그렇죠. 하나 근데 기본적으로 저도 이거는 헤이수스보다는 그래도 KT보다는 저는 아시다시피 KT는 그 김민희가 딴 팀으로 갔습니다. 김민희가. 근데 필승조 중에 한 명인 김민희가 왔어요. 그러니까 전 시즌에 딱 KT가 한 2, 3점 차, 막 진짜 가비지로 이기는 거 말고 한 4점 차 이내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김민희 진검다리였어, 필승조에.
김민 거치고 이제 마무리 박영현이 올라가고 마무리 짓는 그런 경기 양상이 많았는데, 만약에 이게 KT가 김민이 지금 빵꾸 났는데 딴 데 갔잖아요. 근데 김민 자리를 마땅히 대체할 불펜 투수가 지금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KT는. 그러니까 이 김민 자리가 굉장히 올 시즌 불안 요소다라는 지적을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헤이수스가 막 진짜로 개막전부터 막 7이닝 이상 소화해줄 가능성은 희박하거든요. 아무래도 얘도 몸 상태가 100% 올라오고 막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막 평균적으로 개막전은, 그리고 날씨 아직 춥고 그러니까 한 5이닝까지만 보는 게 맞아요. 퀄리티 스타트도 좀 욕심인 거고 한 5이닝까지만 보는 게 맞는데, 나머지 4이닝 동안에 KT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 승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요 보시다시피 KT 홈에서 하나가 6연승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좀 강한데, 그리고 하나 KT 원정에서 유독 이 타격 지표도 굉장히 훌륭했고 4할 1푼에다가 홈런 11개 굉장히 좋았죠. 근데 하나가 좌투 상대로 완전 생 바보입니다. 자상바. 뭐 볼넷도 꼴찌고 팀 타율 꼴찌 2등이고 홈런 꼴찌 2등이고 OPS 꼴찌 2등이고 완전 밑바닥 수준이에요. 그래갖고 하나도 또 개막전부터 타선 침묵하는 그런 경기가 나올 수도 있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헤이수스가 만약에 1실점 이내 피칭하면은 완전히 그냥 투수전 양상 모드로 1점 싸움 가는 거고, 이게 만약에 헤이수스가 막 3실점 이상 준다, 그럼 이건 타격전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이 경기는. 그러니까 하나의 이 타격 무게감이 어떨지는 한번 좀 개막전 정도는 지켜보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했던 경기인데, 굳이 보면 메인으로 하나승, 서브는 언더 쪽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아랑 NC 경기는 아무래도 이 경기가 제일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아가 뭐 전 시즌 챔피언이고 올 시즌에도 1랑 소리를 듣고 있고, 당연히 기아가 이번에도 마땅히 대적할 팀이 없다 이런 평가까지 듣고 있기 때문에 좋죠. 뭐 지금 MLB에는 다저스가 1항이라면은 KBO에는 기아가 또다시 1항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시범 경기에서도 팀 타율 1등이었고 뭐 좋습니다. 기아는. 내일 익숙한 투수, 전 시즌에도 선발로 나왔었던 내일이가 등판을 하는데 시범에선 딱히 안 좋았어요. 한 번 등판해갖고 두산전에 4이닝 동안 3실점 줬고 기록 자체도 깨끗하지가 못하고. 근데 내일이가 약간 NC 저격용 카드로 좀 나온 느낌이 없잖아 있죠. 24년도 전 시즌에 5내니까 KBO로 전 시즌 기록밖에 없는데 2승 0패, 방어율 0.75, 1도 안 됩니다. 피안타율 1할 8푼 6리, 2할도 안 되고, WHIP 딱 1. 야, 이거는 국야에서 나오기 정말 힘든 기록이에요. 딱 한 경기 기록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일이가 NC 상대로 강해도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개막전 NC 상대로 당연히 내일을 올리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등판이 됩니다. NC 상대로 그냥 담당 일진이라고 보는 게 맞겠고, 그리고 이 로건이라는 애는 좌투수인데 3이닝 2피안타 1실점, 그리고 4볼넷. 이 4볼넷에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얘가 그나마 3이닝 동안 4볼넷이는 이닝수보다 많은 볼넷을 줬으면은 사실상 인간 박종훈이랑 거의 비슷한 급이잖아요. 그렇죠? 박종훈이랑 비슷한 급인 건데 그때 1실점밖에 안 줬다면 위기관리 능력은 좀 잘 발휘가 됐다라는 거고. 근데 얘가 평가를 어떻게 받냐면은 이 볼넷 자체가 막 진짜 터무니없는 볼이 아니라 막 이런 존이 있으면은 ABS 존이 있으면 이런 볼이 아니라 정말 요게 이렇게 걸쳤는데 이게 볼 판정 ABS니까 볼 판정돼 갖고 볼넷 주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로건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지금 받는 평가가 야 이 새끼 제구 진짜 안 된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조금만 이 ABS 존에 조금만 적응하고 코너에 잘 꽂는 그런 투구를 보여줄 수 있다라면은 아주 좋은 피처 용병 투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대려받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유일한 단점은 아시다시피 헛스윙 유도가 투수한테는 굉장히 좋은 스킬입니다. 만약에 뭐 체인지업을 던지더라도 여기서 떨어져야지, 여기서 떨어지면 의미가 없는 체인지업이잖아요. 사실상 그냥 거의 폭투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떨어져야 되는데 변화구가 존 안에서 안 논다라고 해요. 그런 평이 좀 있습니다. 로건 자체가. 그러니까 얘도 까봐야 알겠지만 사실 막 엄청나게 아까 걔 누구였죠? 콜어빈 마냥 엄청나게 기대치가 높고 그런 선발까지는 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더라도 내일 이거 기아가 국민픽 올리는데 사실 이게 정규 시즌 뭐 중간이었으면 야, 기아가 이거 체력 안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거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개막전에는 기아가 이 담당 일진 내일 낸다. NC 로고는 검증 안 됐는데 시범 경기에서 ABS전에 적응도 못한 그런 모습 보여줬다. 기아승 마인 쪽까지 노리는 게 맞겠죠. 기아는 뭐 1마인까지 2.5마인은 개막전부터 좀 많이 부담스럽고 1마인까지는 노려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오늘 구기아 분석 이렇게고, 자, 선생님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정말 열심히 노력했죠. 5경기 만드는데 오늘 제가 오늘 정말 정신도 없었어요. 제가 아까 모니터 하나 깨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깨먹은 건 아니고 며칠 된 건데 아까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건데 아 이거 모니터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근에 왔습니다. 운전해갖고 당근해갖고 모니터 고장난 거 사왔어요. 또 고장난 거 일부러 싼 걸로 3만 원 주고 모니터 하나 고장나는데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색만 좀 변색된 그런 모니터인데 그거 사가지고 옆에 설치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 다 정리해가지고 그 영상 녹화한 겁니다. 열심히 준비했죠. 솔직히 누가 봐도 자, 이런 것도 참고가 좀 되셔가지고 그게 좀 개막 전부터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아주 좋겠네요. 주간은 상당히 좋죠. 지금 4연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주간 4연승에 NBA는 이제 연승 탈 예정이고 그리고 9야까지 쭉쭉 가서 좀 이제 좀 신바람 좀 났으면 좋겠네요.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